나보고는 집 없이 살란 얘기야? 거지가 되란 소리야? 하거나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라며 당신에게 지랄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삶을 되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장다르크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르들이 소송 중에 하는 행동들 및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처법 등을 소개하는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당신이 나르의 심리를 꿰뚫고 나르시시즘을 이해하는 변호사와 팀을 이루어서 소송한다면 그 소송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송 중에 나르시스트들이 하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에 당신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해서든 소송 과정에서 회방을 놓으려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산 및 은행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기한을 어깁니다. 그러면 당신의 변호사가 상대 변호사에게 이 서류를 작성해서 이 서한을 보내서 독촉을 해야 하는데요. 그 후에 서류를 보내오지만 또 우연인지 몰라도 몇 개월치 은행 입출금 내역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또 빠진 게 없는지 서류를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서 그 확인을 마친 후에 또 부족한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처럼 나르는 당신이 추가로 일을 하게 만들고 고생을 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서류라도 혹은 정보라도 순순히 내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즉, 당신이 원하는 것, 그것을 나르는 당신에게 주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것을 별로 원하지 않거나 별로 개의치 않아 라는 척을 해보세요. 당신이 별로 흥미를 가지지 않는 것에는 나르도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월하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혼 과정 중에 재산 분할 과정에서 당신은 위자료를 받는 대신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갖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나르에게 당신이 그 집을 갖고 싶어 라고 하는 순간 나르는 안 봐도 뻔하죠. 길길이 날뛰면 나보고는 집 없이 살란 얘기야? 거지가 되란 소리야? 하거나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라며 당신에게 지랄을 합니다. 네. 이때 반대로 연기를 해보세요. 생각해보니 나 그 집 혼자 살기에도 너무 크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네. 그럼 당신이 그 집 갖고 나 위자료 많이 받아서 아니면 재산 분할 받아서 그걸로 완벽한 지역에 내가 딱 맞는 내 취향에 맞는 집을 골라서 살려고 해.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나르는 당신에게 그 집을 내어줍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안을 놓고 합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해볼게요. 또 다른 방법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설정하고 파악한 뒤에 그것보다 훨씬 부풀려서 훨씬 많은 것을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고는 합의 과정에서 당신이 많은 부분을 포기하는 척, 내어주는 척 해보세요. 그리고 이 속상해하는, 너무 많은 걸 잃어서 속상해하는 당신의 모습을 본 순간 합의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나르는 최종 합의에 만족합니다. 두 번째, 나르들이 소송 중에 하는 행동. 법원 시스템을 이용해서 최대한 당신을 많이 괴롭히려고 합니다. 사사건건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당신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조금만, 하루만 늦게 해도, 그리고 당신이 양육 시간을 몇 시간만 지키지 않아도 소를 제기합니다. 즉, 친구가 서운해하게 할 때, 삐지게 하면 왜 즉각 가서 엄마한테 다 이르는 그런 어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신들의 지인을 재판 증인으로 세우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부모나 가족 등을 증인으로 세운다고 할 거며
심지어 당신의 직장 동료나 상사도 증인으로 불러들인다고 이렇게 으르름장을 놓곤 하죠. 저희의 재판 과정에서도 이 상대의 나르가 흥미로운 증인을 세운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건 제 블로그랑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썰을 풀어볼게요. 이렇게 법원의 시스템을 악용하는 나르에 대처하는 방법은 안타깝지만 당신도 변호사를 통해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가는 방법뿐입니다. 일단 상대가 소를 제기하면 무시할 수 없고 그에 또 대응을 해야 하죠. 변호사를 통해서. 네, 법원에서 허락하면 상대가 요청한 증인도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너무 속상하겠죠. 내 가족이나 직장 상사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면요. 그때그때 철저히 준비하고 잘 대응하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단, 이 모든 과정이 당신을 감정적으로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감정을 막 드러내고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표를 내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르가 소송 중에 하는 행동. 나르는 귀신같이 다른 나르시시스트 변호사를 찾아서 고용을 하는데요. 세상에 변호사 중에도 나르시스트가 있다고?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명심하세요. 어느 나라, 어느 집단, 어느 직군에나 나르시스트는 거의 동일한 비율로 존재합니다.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NP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정확한 비율은 측정할 수 없지만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일반 인구의 약 6.2% 정도가 NPD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100명 중에 대략 6명이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은 나르 변호사를 찾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식은죽 먹기겠죠. 게다가 나르는 자석처럼 서로 끌리기 때문에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사람도 첫 변호사로 나르시스트를 고용했고 그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정말 법정에서 저를 미친 듯이 공격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변호사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임시 이혼 재판 중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양육권, 그다음에 생활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임시로 재판을 해서 임의로 정합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사용했던 나르 변호사인데 그 법정 재판 중에 판사 모독, 즉 법정 모독으로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뒷날 그 본인의 law firm에서 그냥 잘렸습니다. 그 얘기도 언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여하튼 이처럼 나르가 나르시시스트 변호사를 데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능하다면 기존의 나르시시스트 고객이나 변호사를 상대해 보았던 그런 변호사를 찾아서 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변호사가 당신을 이해할 수조차 없다면 어떻게 성공적으로 소송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만약 고용한 변호사가 현재 변호사가 별로라면 변호사를 바꾸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과 잘 맞는 변호사가 꼭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을 잘 이해하는 변호사를 추천해달라는 댓글을 자주 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미국에 있어서 한국의 변호사 실정은 어둡고 심지어 제가 한국에 있더라도 다 만나봐야지 알지 이렇게 딱 나르시스트를 잘 아는 변호사라는 사람들을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최대한 무료 상담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해서 난 이런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잘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중에 고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히 희망이 보건대 큰 로펌들 있잖아요, 한국에. 이 로펌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나르시시즘을 교육하면 어떨까 해요. 전반적으로 나르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그런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이 회사들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럼 나르시시스트와의 소송은 당신이 태어나서 겪었던 어떠한 싸움들 중에서도 가장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그리고 현명하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긴 터널에도 반드시 끝이 있고 그 긴 터널의 끝엔 자유와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